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교재를 먼저 펴야 되는데, 오늘 나간 거는 일단 냅두고 저번 시간 거 먼저. 우리 저거 안 했어, 안 했어? 예산 편성까지 하지 않았나? 학교 예산 회계제도 안 하지 않았어? 거기 맞아 다 해야지, 그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나간 그지? 인사 정책론으로 들어가자. 다 폈어? 보충 자료도 같이 펴놔야지. 우리가 학교, 그치? 예산 회계제도 들어가면 되지. 됐어. 자, 여기 좀 보자. 이제 이 학교 예산 회계제도라는 게 뭐냐면, 이제 학교별로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해서 배정을 하잖아, 그치? 그러면 학교의 어떤 단위에 있어서 어떻게 하게? 받은 돈을 지출하고, 그치? 거기에 따른 이제 회계 정리를 해야 되잖아. 뭐 그렇다고 뭐 주먹구구식으로 뭐 내킨 대로 쓸 수는 없는 거잖아, 여러분, 그치? 그러면 학교의 어떤 예산을 갖고 회계를 이제 정리하는 그런 이제 제도를 이게 하는 거야. 자, 교재 봐봐. 처음에 뭐 국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한다. 그죠? 2번 세입을 좀 보자. 여기서 세입이라 하면은 학교에 이제 예산으로 들어오는 돈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야 그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정리를 할 거 아니야. 그죠? 처음에 학교에 들어오는 돈이 뭐로 돼 있어? 국가의 일반 회계나 지자체의 교육비 특별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러니까 가까이 간단히 얘기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돈이 있잖아. 그지? 일단은 이 부분이 참 클 거야. 그지? 뭐 국공립 학교의 경우는 절대적으로 봐야지, 여러분들. 그치? 그 다음에 또, 학교 발전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이 있고, 학교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도 있을 수 있고,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용료. 그러니까 사용료라는 것은 학교의 어떤 시설들을 이용하고 낼 수 있는 돈이 있잖아.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세미나를 하는데, 응? 그 세미나 장소로서 우리가 그치? 빌려주고 거기 사용료를 받을 수 있잖아. 대표적인 게는 그거 있지. 공무원 시험 같은 거 볼 때 어때? 공무원 시험 볼 때 우리가 학교를 이용을 하잖아. 그치? 그래서 뭐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자니. 그치? 그러면 그 학교 입장에서는 시험 장소로 이제 대여를 해준 거잖아. 그치? 거기에 따른 사용료도 내야 되겠지. 그치? 그것도 이제 세입으로 잡히는 거죠, 여러분들. 그치? 또, 수수료 또는 이월금. 이월금이라는 게 뭐냐면, 좀 이따 얘기해 주겠지만은, 그전에는 이게 돈이 이월되는 건 전부 다 반납을 하게 돼 있었어. 근데 요즘 이제 개정이 돼서 어떻게 됐냐면, 이월되는 금액을 그대로 넘겨서 다음 연도 회계 연도에 써. 응? 좀 이따 쓰면 이제 바뀐 걸 얘기해 줄게. 응? 그 다음에 물품 매각 대금. 학교에 갖고 있는 물품을 팔고 들어오는 돈도 있을 수 있지, 그치? 근데 이런 거는 뭐 큰 돈은 아닐 거야. 응?
근데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세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로 해서 다음해 2월 말까지로, 그치? 그렇게 이제 1년의 기간을 잡아서 회계 정리를 하는 거고, 4번을 봐봐. 총액으로 배부하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잔액 발생 시 2월 가능. 그러니까 뭐 국가나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총액으로 얼마 이렇게 주잖아, 그치? 그 대신 이제 세부적인 어떤 지출이나 편성, 예산 편성 이런 것들은 학교 자체적으로, 그치? 처리하게 돼 있는 거고. 5번을 봐봐.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을 시 이 미리 집행할 수 있는 경비. 그러니까 어떤 중간에서 뭐 예산의 어떤 이제, 그치? 서로 간에 어떤 조율이 있을 수가 있잖니, 그치? 그럴 때 그 중간에 공백 기간에 이제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지만은 미리 집행할 수 있는 거는 교직원의 인건비, 그치? 인건비는 밀릴 수 없잖아, 여러분들, 그치? 또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학교 시설 유지 관리비, 법률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 이런 것들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도 미리, 그치?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그래서 학교 예산 회계제도의 이제 기본 골격을 얘기해. 좀 더 세세한 거는 문제 풀면서 또 얘기를 해줄 거고, 자료도 한번 들여다봐봐. 자료 보면, 보충 자료 봐봐. 보충 자료를 이렇게 이제 보면은 학교 예산 회계제도의 특징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해놨잖아, 그치? 요건 좀 더 디테일한 거야. 응? 그러니까 교재 것보다는 좀 더 상세하게 이제 기본적으로 특징을 처음엔 얘기했어. 응?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예산안 편성 절차를 얘기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산안 심의 확정 및 절차.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학교 예산 회계제 도입의 효과. 그래서 요거는 좀 더 깊이, 단계별로 이렇게 해놨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요건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 부분은 왜 선생님에게 한 번 더 자료를 줬냐면은 아무래도 학교 예산 회계제도는 어떠냐?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돼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분야니까,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좀 더 깊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자,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해줄게, 이거는. 자, 교재로 와봐. 교재에서, 자, 1번 문제를 좀 보자. 학교 회계의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회계 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해서 다음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아까 요거 회계 예산 연도를 얘기해 줬지. 2번은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 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해야 된다. 거기 학교 운영위원회 이렇게 줄 쳐봐. 그리고 뒤에 개시 5일 전까지 거기 줄 쳐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보충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줘야겠다. 자, 보충 자료 좀 펴봐봐. 보충 자료를 펴서 거기 이번에 학교 예산안 편성 절차를 좀 봐봐봐. 그 편성 절차를 보면은 우선 학교 회계 예산 편성 지침이 시달이 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학교 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 이제 지침이 내려오잖아, 그치? 그럼 거기에 맞춰서 어때? 각 교직원의 예산 요구서를 내라고 하고 그들의 요구서를 전부 다 제출받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나서 연간 총 전입금 및 분기별 자금 교부 계획을 통보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쓸 수 있는 총 돈이 이만큼이다, 그치?
세부적인 어떤 분기별 자금은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서를 통보를 해줘. 그치?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이제 조정 작업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뭐 여기 잠깐 여기 봐봐. 뭐냐면 이제 전체적인 금액은 이렇고 분기별 어떻게 쓰겠다라는 이제 계획안이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각 이제 부서별 이제 필요한 자금들을 균형 있게 분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확 몰려서 쓰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거기 라본에 예산 조정 작업 및 예산안을 확정을 해. 그리고 조정하고 나서 그리고 말을 봐봐. 예산안을 제출하는데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학교 운영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제출을 하는 거야. 응? 거기 학교 운영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 그래서 예산 편성이 이제 다 거쳐지면 학교 운영위에 넘겨서 이제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그 밑에 3번을 좀 봐봐. 보면, 그러면 예산안 통지는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돼. 뭐 학교 운영위에도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예산 심사소위원회 구성을 해. 그러니까 학교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이제 구성하고 학교장이 제안을 설명하고 관계자 의견을 청취한다. 예산안 심의 결과 송부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를 종료한다. 그치? 그러니까 학교 운영위에는 최소한 5일 전까지는 회계연도 개시니까 3월 1일이잖아. 그 5일 전에 심의 결정해서 통보를 해줘야지. 그치? 요 과정을 쭉 읽어보면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해서 집행되고 결정되는 과정을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와봐. 문제로 보면 2번의 설명은 어때, 그러면?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 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해야 된다. 이거 맞는 얘기지, 그치? 맞나? 근데 아까 숫자 나온 거에 7일 전에는 뭐였지? 지금 7일, 5일 두 개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7일 전까지는 학교 운영위원회 통지해 주는 게, 그치? 7일 전까지는 해줘야 된다. 그 날짜 헷갈리지 말고. 자, 이제 3번 문제로 오자. 학교장은 결산서를 작성해서 종료 후 3개월 내에 해당 시 도교육청에 제출한다. 아니지. 어디로 제출해야 돼? 학교 운영위원회로 제출을 해야지. 자, 다시 한번 보충 자료 봐봐. 다시 한번 보충 자료 보면은, 학교 예산안 편성 절차를 들여다봐봐. 거기서, 그지, 말을 봐봐, 마번에 뭐라고 돼 있어? 예산안 제출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학교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돼 있잖아. 그치? 이거는 시도교육청에 제출할 문제가, 이게 왜 시도교육청으로 갈 필요는 없니? 어차피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 그랬잖아. 아니, 잠깐 여기 좀 보자. 얘들아, 아까 얘기할 때, 학교 예산 회계제도라는 게 총 어떤 이제 세입을 제시가 됐을 때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집행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 예산 편성을 시도 교육청에 제출해버리면 어떻게 돼? 이거는 자율적인 게 아니지. 그치? 그들의 통제를 받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치? 라는, 학교 시설의 유지 관리비는 예산안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건 아까 우리가 4번에서 봤던 거 기억나? 교재 4번 좀 다시 들여다봐봐. 아까 보면은 예산이 편성되기도 전에 5번에
확정되어 있기도 전에도 집행할 수 있는 경비에서 네 가지를 이렇게 잡아놓지 않았어? 다시 읽어봐. 뭐 먼저? 교직원 등의 인건비,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학교 시설 유지 관리비,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 이런 것들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맞나? 자, 그럼 이제 다시 문제로 와봐. 그러면 4번의 경우는 맞는 거 아니야? 학교 시설 유지 관리비는 이거는 어떤 일? 예산이 확정이 안 됐다 그래서 이걸 집행 안 해버리면 그것도 학교가 중간에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런 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그죠? 맞나? 그래서 답은 몇 번이 틀린 게 되는 거야? 3번. 3번이 답이 돼야지. 근데 1번 문제는 학교 예산 회계 제도를 참 잘 설명하고 있는 문제 같아. 자, 또 한번 2번 좀 보자. 2번. 단위 학교의 자율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학교 예산 회계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 회계 제도의 주요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이건 쌤이 자 표를 좀 하나 이제 그려 좀 작성해 줄 테니까 필기를 좀 해봐. 이 필기를 어디다 하는 게 좋을까? 보충 자료에 대는 게 좋을 것 같아. 문제는 그 문제간 간격이 좀 그러니까 보충 자료 밑에 학교 예산 회계 제도의 특징 그 밑에다. 자, 이렇게 필기 좀 하자. 자, 이렇게 이제 나눠서 기존의 예산 제도였고, 요게 이제 학교 예산 회계 제도.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서마하고 이제 필기를 해보자. 보면 우선 회계 연도는 이렇게 잘라서 할까? 이렇게. 그 다음에 예산 배부 방식. 그 다음에 세출 예산 편성. 나가는 돈이지. 이렇게. 그 다음에 회계장부. 그 다음에 잔액 처리. 이렇게 다 만들었어. 자, 그럼 처음 해보자. 회계 연도는 그러니까는 요게 기존의 방식은 특별 회계. 요거는 기준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운영비. 이것이 3월 1일부터 2월 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요게 이제 통일이 돼서 요게 전부 다 3월 1일부터 2월 말 이렇게 변화가 생겼어.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은
특별 회계연도하고 학교 운영비를 이제 구분시켜서 했었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다 통합을 해버린 거야. 그 다음에 예산 배부 방식은 그제 일상 경비와 도급 경비를 구분을 했어. 요거를 구분해서 정리를 했어. 근데 이제 요거는 개정이 되면서 일상 경비와 도급 경비를 구분 안 해. 이제 구분하지 않는 걸로 한꺼번에 쭉 정리하는 걸로 그치? 바뀌었고 또 요거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세출 예산을 편성을 했어. 이렇게 했는데 학계 회계 제도로 이제 바뀌면서 구분 없이 구분하는 거 없이 학교 실정에 따라 자율 편성으로 바뀌었어. 이렇게 자율 편성하는 걸로 회계 장부는 지급별로 회계 처리를 했어. 예전에 거는 참 복잡했던 거지, 그치? 너무나 세세하게 구분시켰던 거지. 근데 요거를 학교 회계로 통합 정리하는 걸로 이제 바뀌었고, 잔액 처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전액 반납이었어. 근데 여기서는 다음 연도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게 돼 있지. 2월. 됐어. 이렇게 거기 보충자료 밑에다가 표 좀 하나 만들어. 필기하고 나서 스마 다시 보고 문제 체크해 보자. 그러니까 모든 게 통합되고, 그치? 단순화된 거야, 정했죠, 여러분들, 그치? 근데 바뀐 걸 이렇게 보면은, 회계연도 기간도 이원화 시켰으면, 저게 아무래도 이중으로 일이 되잖아, 그치? 그걸 이제 통합으로 해서 3월 1일, 2월 말 해버렸고, 예산을 배부하는 것도 일상경비, 도급경비 나누는데 이걸 구분 없이, 그치? 하나로 이렇게 통일해 처리했고, 세출 예산 편성도 사용 목적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구분 없이 그냥 그치? 뭐 실정에 따라서 자율 편성으로 맡겼고 그치? 회계장본도 지급별로 회계 처리했는데 학교 회계에 맞춰서 통합 정리가 돼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잔액은 전액 반납하게 돼 있는데 다음 연도로 이제 회계연도로 이호를 했고 그치? 다 정리됐어? 그럼 답 좀 체크해 보자. 1번 답은 그러면 어때? 일상경비와 도급경비의 구분 없이 표준교육비를 기준으로 총액을 배부한다. 어때? 구분 없다 그랬잖아. 그치? 여기 봐봐. 일상경비와 도급경비를 구분했는데 요거 없애버리고 표준교육비로 통일한 거지. 그치? 구분 안 하고 표준교육비 이렇게. 그치? 이렇게. 그치? 2번은 어때? 재원에 따른 사용 목적 구분 없이 학교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여기 보자. 세출 예산 편성도 학교 실정 자율에 맡겼잖아. 그치? 3번은 어때?
교육비 특별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학교 운영비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2월 말. 이건 기존의 제도지, 그치? 두 개를 합쳐서 3월 1일에서 2월 말 이게 통일을 해버렸다 그랬잖아, 그치? 3번이 틀렸구나. 4번은 어때? 집행 잔액 발생 시 다음 회계연도로 이율이 가능하다. 이건 맞는 얘기지, 그치? 자, 3번 문제로 들어가 볼까? 한번 3번 문제는 찾아볼까? 한번 기회 줄게. 한번 찾아볼래? 어느 게 옳지 않은가? 자, 한번 찾아봤어? 1번 어때?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일치한다. 이거 어때? 맞죠, 여러분들? 그치? 우리도 학년이 3월 1일부터 시작되잖아. 그렇지 않아? 3월 1일부터 새 학년이 시작이 되잖아. 그치? 2번은 어때? 예산 배부 시기는 회계연도 결신 전에 일괄 배부한다. 예산 배부 시기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일괄 배부한다. 어때? 3번은 어때? 사용료, 수수료, 수업료는 국고 및 하나의 특별 회계 근거에 납입한다. 어때? 4번은 학교 예산에 편성되는 여러 자금을 하나의 학교 회계로, 이건 맞지? 통합하는 거, 그치? 4번은 세출 예산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한다. 어때? 이것도 맞지? 그러면 답의 2번과 3번 중에서 어느 게 틀렸을 것 같아? 잘 생각해봐. 근데 이런 거를 다 우리가 암기를 해서 푸는 게 아니잖아. 그치? 기본적인 어떤 회계 제도를 알면 그 안에서 해석을 해서 찾아내야지. 그치? 2번, 3번 중에서 어느 게 틀렸을 것 같으니? 3번이 안 되지. 왜? 아니, 아까 사용료, 수수료, 수업료는 아까 뭐였어, 이거는? 어디서 나왔어? 학교의 세입의 품목 중에 하나 들어가 있었던 거지. 다시 교재 펴봐. 교재 펴봐. 아까 우리가 학교 세입으로 잡았던 거 한번 봐봐봐. 불러봐. 국가나 지자체의 전입금, 그치? 또 학교 발전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보조 매진 지원금, 사용 수수료의 유월금, 이게 전부 다 학교의 세입으로 잡혔던 거잖아. 그런데 국고에다 주면 안 되지. 아니, 문제 봐봐. 문제 3번에 뭐라고 돼 있어? 3번의 문제가, 그지? 국고 및 하나의 특별 회계 근거에 납입한다고 돼 있잖아. 그치? 납입한다는 게 글로 넣는다는 거 아니야? 글로 가면 안 되지. 그치? 이거는 학교 자체에 수입이 되는 거지. 그치? 맞지? 학교 자체 세입, 수입이 되는 거지. 그치? 이건 학교에 들어오는 돈이 돼야 되잖아. 그잖아. 그치? 국고로 간다는 거는 나라로 다시 가는 건데, 이 돈이. 그치?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4번 문제 답 찾아봐.
1번이 아까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자, 아까 학교장이 예산안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게, 며칠 전이라 그랬지? 30일 전이라 그랬잖아. 30일 전. 보충자료 봐봐. 보충자료 보면은 예산안 제출해서 아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학교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지 않나? 근데 여기는 20일로 돼 있는 건 안 되지, 그치? 30일 전까지. 얘기됐나? 지금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 더 풀기 전에, 자, 잠깐 봐봐. 일수 나온 거 보충자료 좀 봐봐. 일수 나온 게 뭐뭐 나왔지? 우선 회계연도 3월 1일, 2월 말, 그치? 또, 예산안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그치? 또,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해야 되는 거, 그치? 또, 학교 운영위원회가 이제 예산 심의 결과를 송부하는 것은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그치? 요 숫자 나온 게 그것들이지, 그치? 그 숫자는 좀 구분을 좀 해놔. 얘기 됐어? 자, 그러면, 자, 마지막 문제 하나 풀어보자. 여러분들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야. 재작년이구나. 2019년이니까. 자, 딱 체크해봐. 이건 금방 체크할 수 있잖아. 몇 번? 응? 4번? 지방교육세 아니었잖아. 지방교육세는 학교로 들어오는 게 아니지. 그치? 지자체나 국가로 들어가는 거지. 그치? 지자체로 들어가서 거기서 주는 거지, 학교에. 그치? 이거는 학교, 회계 세입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 그치? 아까 세입에 뭐뭐 있었지? 다시 한번 볼까? 자, 교재 다시 앞으로 펴봐. 교재 앞에 펴서, 자,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뭐뭐가 있지? 읽어봐. 국가 또는 지자체 교육비 특별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치? 교육세가 일로 들어가서 전입금으로 오는 거지, 그치? 또, 학교 발전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학교 운영 심의를 거쳐 학부모 부담하는 경비, 국가 또는 지자체 보조 내지 지원금, 사용료 및 수수료 이월금, 물품 대각비, 그치? 이런 게 세입인 거야. 됐나?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4번. 이게 답이 돼야지. 그치? 자, 그러면, 자, 5번 문제 또 있구나. 자, 6번 문제 하나 더 있었구나. 자, 또 풀어보자. 공립의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회계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학교 운영 지원비뿐만 아니라 수업료도 당해 학교에 설치된 학교의 회계 세입 항목에 포함된다. 근데 수업료는 안 들어가 있지 않아? 2번은 교직원은 예산교육서 요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학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그치? 이게 답인 거죠? 여러분, 저기 보충자료 좀 봐봐. 아까 보충자료에서 2번에 학교 예산안 편성 절차에서 처음에 학교 회계 예산 편성 지침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교직원의 예산 요구서 처리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교직원들의 어떤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쪽으로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그 답은 2번. 2번 쪽으로 결정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학교 경영으로 들어가자. 됐어? 자, 여기 보자.
자, 요거 맞아 마무리 짓고 잠깐 쉬었다 하자. 응? 자, 여기 머리 틀어봐. 이제 학교 경영의 개념과 기법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봐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서는 행정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교육 행정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학교 행정. 행정이라는 건 다분히 어떤 생산성이나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이 되게 강조되는 부분들이잖아.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학교도 어떻게 하냐. 굉장히 효율 생산적인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학교 경영이다라는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러니까 학교도 경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 경영이라는 의미는 어때? 뭔가 좀 더 효율적 생산성인 걸 찾아가는 게 경영의 개념이잖아. 그치? 행정하고는 그 개념이 좀 달라. 그치?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기법이 있냐. 처음에 단위학교 경영 책임 경영제 SBM이라는 게 있어. 거기 처음에 뭐라 그래 있어? 학교 운영을 단위학교에 위임하여서 자율성을 제고 책무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학교 상황에 맞는 효율적 운영, 수요자 중심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학교 운영위원회, 도급경비제, 공모교장제, 초빙교자제, 학교 회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치? 요거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일 거야. 그치? 자율성을 맡긴다는 건 책임제잖아. 그치? B는 목표관리기법에서 MBO에서 이건 앞에 설명했던 거지. 그치? 보면 구성원이 공동으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참여, 자체 평가, 보상을 하는, 그리고 의사소통 활성화, 갈등 방지, 공동 참여 이런 걸 통해서 학교 운영의 분권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이런 거 이제 주로 갖는 거는 목표관리기법으로 MBO라고 그래.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거니까. 그치? 자, 뒷장 넘겨봐. 보면 이제 과업평가 기법 있지. 자, 요거 당장 표시해봐. 과업평가 계획 기법. 요게 이제 학교 운영의 경영에 있어서의 기법으로 PERT라는, 그치? 요, 이제, 방법, 기법을, 이게 가장 으뜸시 치는 거야. 자, 우선 읽어봐. 뭐라고 돼 있어? 활동과 수행을 나누어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한 선후관계, 인과관계를 고려하고 흐름도 작성, 그러니까 플로우 차트 흐름도 그 부분을 이렇게 동그라미 쳐봐. 그리고 효율적 예산 통제, 최저 비용 가능하고 작업 요소별 및 책임 부서가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지. 근데 이게 PRT는 자 보충 자료 좀 봐봐. 보면 이제 보충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뒤에 쌤이 과업 평가 계획 기법 PRT라고 돼 있잖아. 계획가 아니라 계획 기법. 근데 거기서 쌤이 딱 줄 칠한 데 쳐봐.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내려가 봐봐. PRT와 CPM은 어떤 과업을 위해서 완수해야 되는 다수의 세부 과업을 줄치고 활동과 수행으로 나누고 그 선후 및 인과관계를 따져 과업 추진 공정을 수립한 후 이를 도표함으로써, 자, 거기 도표한다는 거 동그라미 치고 거기 딱 줄 쳐주고 과업을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됐어? 그 PRT라는 개념이 이제 그런 의미인 거야. 자, 여기 좀 봐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수의 세부 과업 활동이 있잖아. 머리 틀어 봐봐. 하나의 조직이 이렇게 있어? 그치? 근데 이 조직별로, 조직의 이제 한 구성, 별로 세부적인 과업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거를, 그치? 나누고, 이렇게 구분시켜주고,
그 다음에 전후 및 인과관계를 따져 가업 추진 공정을 수립한 후,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봐봐. 이런 거지? A, B, C, D 이렇게 이제 부서가 있어. 응? 그러면 나름대로 부서별로 수행해야 될 과업이 있잖아. 그치? 맞지? 근데 이 과업이 선후가 있잖아. A 부서는 B 부서보다는 어떠니? 이게 먼저 돼야,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잖아. 그치? 이게 동시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순서에 입각해서 연계적으로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거를 시간적으로 배분을 해줘야지. 그치? 요거를 실행될 수 있도록 도표화하는 거야. 도표화. 응? 차트화. 응? 그래가지고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치? 요게 PERT 과업평가계획 기법이라는 거야. 잠깐 여기 좀 보자. 요거는 저기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학교 경영의 개념과 기법에서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거는 경영학 쪽에 어떤 관계된 내용들이 참 많아. 근데 경영학은 우리가 아니잖아, 그치? 그 대신 요 기법은 알고 있어야 요건 문제 집수로 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보면은 과업 평가. 근데 말 자체가 있는 거지. 자, 여기 좀 봐봐. 과업 평가라는 게 지금 뭐였어? 각 부서별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거를 계획해서 정리한다는 효율적을 찾아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계획한다는 게 시간의 선호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인과관계도 있을 수 있고, 그치? 그런 걸 따져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해서, 도표화해서, 그치? 도표화해서 이것을, 관리해주는 기법, 그치? 맞나? 자, 그러면, 자, PRT는 그 정도 선까지만 이해하고, 더 필요하면 더 봐도 되나?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될 거야. 자, 문제 좀 보자. 문제 문서 얘기하자. 자, 328페이지 문제, 기출문제 1번 봐. 다음에 제시된 교육기획 기법은 기획이지, 기획. 교육기획 기법은. 가자. 사건, 비용, 사업 규모, 중요성 및 복잡성에 따라 변형되는 비반복적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비반복적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고깃줄 치고 사업계획의 진행 과정과 절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획 기법이다. 진행 과정과 절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획 기법이다. 요게 지금 얘기했던 과업 또는 계획, 평가, 검토, PERT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말이 조금 우리말 해석이 바뀌었지, 그치? 그러니까 과업, 평가, 계획 기법이나 계획, 평가, 검토 기법이나 같은 얘기가 PERT는? 자, 그럼 이번에 간트, 겐트 도표는 뭐냐면, 자, 이건 보충 자료를 봐봐. 자, 보면, 스미 겐트 도표에서 이렇게 또 보충 자료 해놨지. 거기 보면, 거기 두 번째 줄부터 봐봐. 어떤 과업을 단위 활동별로 계획 기간을 막대 그래프에 가로 그리고 작업 진행에 따라서 그 실적을 표시함으로써 단위 활동별로 추진 사항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밑에 그림 좀 봐봐. 겐트의 작업 계획 도표를 보면 우리가 이런 표 많이 봤지, 여러분들. 뭐 1월, 2월 달에는 이런 일, 그치? 요런 도표 많이 봤을 거야, 네?
그러니까 도표화 시켜 뭔가 그지 그림 이렇게 그지 그림표를 통해서 작업 계획을 잡아주는 게 이런 게 겐트 도표다라고 얘기를 해. 자 밑에 델파이 기법 봐봐. 델파이 기법은 처음에 집단의 의견들을 조정, 통합하거나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이 줄치고, 두 번째 줄에 끝에 예측뿐만 아니라 의견의 폭주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여러 장면에서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델타이 기법이라는 것은 집단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기 위한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이야. 어떤 갈등 조정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지. 델타이 기법은 그치? 그 다음에 뒷장 넘겨봐. 답에 있는 거는 좀 알고 가는 게 좋아서 그래. 보면 시계열 분석은 뭐라고 돼 있어? 시계열 분석 이렇게 줄 쳐보자. 시계열 분석은 일정한 단위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개개의 경제단위나 경제단위 통합체 그리고 개개의 상품이나 상품이 집합해진 경제 변화의 기본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계수를 측정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렇게 딱 줄을 쳐줘. 그러니까 단위 시간의 변화에 따른 일정한 단위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개개의 경제단위나 경제단위 통합체 그리고 개개의 상품이나 상품의 집합체에 관한 경제변량의 기본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계수를 측정 분석하는 방법을 이게 시계열 분석인데 근데 큰 의미는 없는 것들이야. 자 여기 잠깐 여기 좀 보자. 자 머리 들고 머리 들어봐. 지금 학교를 경영하는데 기법이 나온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PRT 방식이 있고 뭐 겐트의 어떤 방식이 있고 그치? 델파이 기법이 있고 그치? 시계열 분석이 있고 그치? 여러 개의 방법이 있는데 이 PRT 방식을 좀 잘 기억하라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자 2번 문제도 찾아보자. 2번 가자. 다음과 관련되지 학교 경영 기법은 김 교사는 과학의 날 행사를 일정에 맞게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행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작업 활동과 단계 및 상호관계, 소요 시간과 경비들을 검토하여 플로우 차트 동그라미 쳐봐. 플로우 차트 이게 도표거든. 도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였다. 아까 얘기했지만 도표화돼서 업무 추진 계획을 잡아주는 게 뭐라고? PRT. 그치? 근데 이름을 또 바꿨지. 뭐라고 바꿨어? 우리말로? 사업 평가 검토 기법이라고도 바꾸지 않았니? 똑같은 얘기야. 지금 PRT를 무려 3가지로 해석을 달리했지. 처음에 뭐라 그랬어? 과업평가 계획 기법이라고 해놨지. 그치? 또 계획 평가 검토 기법이라고 해놨지. 그치? 또 사업평가 검토 기법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 전부 다 PRT를 우리말에서 이렇게 달리한 거야. PRT는 조금 기억해놔? 됐나? 근데 학교 경영에 대한 거는 PRT로 보면 돼. 나머지 뭐 시계열 분석, 간트의 도표 기법 이런 건 뭐 그치? 델파이 기법, 그치? 델파이 기법은 어떤 의견의 어떤 조율을 조정해주는 기법, 그치? 그건 좀 알고 있는 게 좋긴 하겠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맞추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교육 인사 정책론으로 들어가자. 자, 그러면 자 잠깐 쉬었다 하자.